shoes and out the door. 5, I'm alive. 6, 7, 8, feeling great. 9, gonna shine, life's good. I'm doing fine. 10, gonna do it right and do it. 원하는 게 뭡니까? 탑하면 참 모릅니까? 소시 하나 점 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의미 있는 기록과 학생의 성장이 중요하죠. 짱 멋진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하여. That turns into a beautiful evening, and together make a beautiful life. And if you wanna see, then come along with me.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6번의 원탁 토의를 진행을 했습니다만 그때 이제 다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조금 다 같이 모여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자라고 하는 취지로 이렇게 지금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월부터 5월까지 권역별로 6번에 걸쳐서 원탁 토의를 진행했는데요. 그래서 그때 당시 말씀 나눴던 내용들에 대해서 좀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형식은 원탁 토의에서 나왔던 내용들을 저희들한테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 선생님들한테 편지로 정리가 된 내용들이 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답장을 하시는 그런 형식으로 좀 할까 합니다. 그럼 먼저 원탁 토의에서 논의했던 수업 평가 기록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좀 어떤 편지가 왔는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편지를 보시니까 다들 반가우시죠? 네,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간단히 읽어드릴게요. 주제는 학생 성장을 위한 수업 평가 기록 이야기인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교사와 입학사정관 모두 수학과 평가에 있어서 교사의 역량이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분석이 됐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입학사정관 여러분들께서는 학생부를 전적으로 신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합니다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선생님들께서는 그만큼 중요한 자료인데 교사의 역량이 필요한 작업인데 상세 기록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 좀 힘들다, 이런 말씀들을 이제 분석이 됐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 현장에 계신 선생님께서 말씀을 좀 해주실 부분 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어떠십니까? 예,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저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원탁 회의의 가장 큰 키워드가 학생 성장이라는 걸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중요시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번 기회로 많이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전에 우리 교사의 역할과 모습이라면 교과 수업과 또 학생 생활지도, 상담이 주된 요소였다면 요즘에 이제 기대되는 교사의 모습은 학생의 성장과 변화의 모든 과정을 올바르게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가진 교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이제 교육적 패러다임이 또 학교 수업 형태도 학생 참여형, 주도형 수업 형태로 많이 변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교수 학습의 지식 전달자에서 학생의 성장을 기록하고 평가하는 그 역할이 확대되어서 그에 따른 책무성과 또 사회적 이 부담이 크게 와닿는 건 사실입니다. 그 학생의 이런 성장에 대한 기록과 평가들이 구체화되고 또 성공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선결되어야 할 과제들이 있습니다. 대다수의 선진국 사례처럼 수업과 평가에만 전념할 수 있는 학교의 혁신이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이런 교육 과정을 재구성하고 학생의 성장 과정을 포착하여 관찰하고 기록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횟수와 시간을 가지고 학생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나, 지금 우리 현장의 선생님들은 업무와 수업과 분리가 되지 않는 채로 수업 시간 사이 또 이런 여러 가지 행정 업무와 또 공적인 일을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 외국처럼 이제 업무와 또 수업이 분리되어 수 있는, 또 순환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선생님께서는 이제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 입장에서 일단 말씀 좀 해주셨는데, 이어서 이제 이 사정관님들께서 하셨던 말씀을 분석한 내용이니까요. 허정은 사정관님께서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학생을 평가하는 교사의 평가 역량과 그를 바탕으로 이것을 선발하는 입학사정관의 선발 역량의 눈높이가 어느 정도 선에서 맞춰져 가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고교 대학 간 원탁회의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자리였었습니다. 그래서 좀 살펴보자면 학생부를 통해서 선생님들이 기록하는데 업무에 대한 부담감이나 이 고충들이
굉장히 깊다라는 걸 느낄 수 있었고, 또 고등학교에 중학교에서 이미 자유학기제를 경험한 학생들이 진학을 해서 고교 현장이 이전과 다르게 많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더불어 이제 대학의 입장에서는 이런 학생들이 대학에 입학할 시기가 다 도래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도 뭔가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또 이제 이전과 달리 고교 유형의 다양화에서 벗어나서 고교별 교육과정의 다양화가 이제 이루어지고 있고, 이러한 것들을 이해하고 전공에 따른 전공 적합성을 파악해서 평가 역량의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 양성이 대학의 입장에서는 향후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병행하게 됐습니다. 더불어 선생님들께서 많은 부담을 갖고 계시는 학생부 기록의 양에 대해서 기록이 많다고 대입해서 반드시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라는 생각에 저는 조금 이제 내려놓으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함께 드립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평가를 할 때 실제로 평가에 반영되는 기록은 학생의 역량 중심의 평가 기록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어차피 고등학교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대다수의 시간은 교과활동 수업 시간입니다. 그래서 교과활동 수업 시간에 나타나고 있는 학생의 교과 역량이나 거기에 비추은 성취 기준에 비추어서 특이성 있는 점들을 중심으로 남겨주시면 충분히 대입해서 학생을 평가하는데 객관적인 기록으로 잘 적용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지껏 이제 제가 대학 입학 사정관을 하면서 받아온 많은 학생부들은 교수자 중심의 학교 생활 기록부였습니다. 무엇을 가르쳤다라는 중심의 기록이 많았다면, 향후에 이제 학생부는 학생이 무엇을 배웠고 그 기록을 통해서, 그 배움을 통해서 학생이 얼마나 성장했는지가 학생부에 담기는 역량 중심의 학생부 기록이 되어진다면 훨씬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교육과정 수업평가 기록의 일체화가 선발로까지 연결되는 아주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런 원탁 투여 같은 의사소통의 과정이 더 많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편지 제목이 좀 어마어마합니다. 더 나은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지원이 될 텐데요. 한번 제가 직접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나은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지원. 일단 이 부분은 6번의 정책 토의 과정의 원탁 토론회 과정에서 나왔던 제언 부분들을 좀 정리한 것인데, 먼저 교사 입학 사정관의 정기적 공유와 논의 자료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 있으셨거든요. 선생님들께서는 선생님들 사이에 의견 통일이 쉽지 않기 때문에 교육청의 어떤 연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아무리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의하더라도 각각의 받아들인 개념은 다 다르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의소통 과정이 필요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학교 생활기록부의 기재 분량을 좀 완화했으면 좋겠다. 아까 우리 첫 번째 논의했을 때 나왔던 얘기가 다시 또 한번 나왔는데요. 논의가 있었고, 마지막으로 교사의 학생 평가 여건을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한동현 선생님께서, 아무래도 이제 선생님들의 어떤 제언이 좀 사실은 좀 많은 부분이 차지하고 있어서 선생님께서 한번 좀 답장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소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우리 고등학교는 좀 교육의 본질에서 벗어나고 약간 애써 그런 부분을 좀 외면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즐겁게 참여하고 사회생활에 필요한 시민교육이 많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는 대학 입시에 필요한 책정 가능한 교육이 우수한 교육이라는 인식이 학교 사이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특히 특목고나 일부 자사고를 선호하는 현상이 이를 반증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고등학교에 대학 입시를 맞추는 역할만 강조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대학은 고등학교에서 제공하는 자료만을 가지고 학생을 선발하는 자세보다는 대학 본질에 맞는 학생을 선발하기 위한 그런 방법을 좀 강구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은 답장 안에 우리 교육부에서도 뭔가 좀 답을 해야 될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성근 실장님께서 말씀을 받아서 좀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정책적인 지원을 할 수 있을런지 이런 부분에서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원래 학교생활기록부라는 제도가 나왔을 때 이제 우리가 정부가 처음 이렇게 타겟으로 잡았던 것은 실제로 이제 아이들이 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제 개별적으로 아이들이 경쟁하는 것을 학교나 선생님들이 교육 과정을 좀 다양화시키는 기획력을 좀 발휘를 하게 하자. 그래서 정말 학교가 아이들을 잘 읽고 아이들이 원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이것을 읽고 정말 거기에 맞춰서 맞춤형 교육과정 형태로 학교 교육과정이 발전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들이 이제 첫 번째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학교생활기록부 기록이란 게 아까 허 입학사정관님도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한 학기당 보통 한 10개 과목 이상을 배우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대학 입학하기 전까지 5학기를 친다 하더라도 50개 정도의 교과에 대한 기록이 잡히게 돼요. 그래서 이제 교육부에서 실제 지금 해야 될 것은 어떻게 하면 학교와 선생님들이 그 기획력을 가지고 정말 좀 가능하게 할 것인가. 이 부분들은 이제 좋은 선생님들의 사례나 안 그러면 정말 이렇게 필요한 연수들을 강화하는 게 될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는 선생님들이 어떻게 기록을 가능하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은 이제 선생님들에 대한 각종 지원, 그 다음에 업무 경감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교육부도 사실 이제 여러 가지 중복되는 사업들을 좀 제거하고 불필요한 행정 업무들을 없애기 위한 노력들을 굉장히 좀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덧붙여서 실질적으로 이제 생활기록부 관리하는 부수적인 것들을 좀 지원할 수 있는 지원센터 같은 것들을 좀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이 업무들을 좀 효율화를 좀 기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남는 게 사실은 선생님들이 수업을 하고 과감하게 이제 교육 과정들을 좀 아이들에게 맞춰서 좀 기획력을 발휘하고 그것을 기록하는 데 대해서 학부모들이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그게 아이들의 진학을 위해서도 그렇고 아이들의 미래 진로를 위해서도 그렇고 그게 정말 괜찮은 일이라는 것을 같이 공감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학부모님들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 활동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부는 어떻게 이제 미래 사회를 위한 이 국가의 획일적인 교육 과정과 대학 입시라고 하는 게 일체화된 데서 좀 벗어나서 정말 이렇게 창의적인 수업과 그리고 평가와 기록과 그리고 이제 이게 대학 입시가 같이 일체화돼 나갈 수 있도록 정말 애를 좀 많이 쓰겠습니다. 학교 선생님들하고 입학사정관님들 기원 좀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많은 정책적인 지원들도 고민하고 계시다 말씀이셨고 더군다나 이런 정책적인 지원이 학부모님들의 공감 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좀 양해 말씀 좀 드려야겠는데요. 저희 실장님께서 지금 급한 회의가 있으셔가지고 중간에 먼저 좀 자리를 뜨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여기 이 자리에 계신 선생님들이 많이 좀 양해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네. 죄송합니다. 김상근 실장님께서 자리에서 먼저 일어나셔서 이제 저희들끼리 좀 이야기를 진행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교육의 중심은 우리 학생들한테 있죠. 그런데 우리 이 자리에 모이신 선생님들 가운데서 가장 학창 시절을 겪은 지 얼마 안 되는 게 우리 김서영 학생이신데요. 그래서 김서영 학생에게 학생 입장에서 학교 교육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후배 고등학생들과 학부모님 그리고 고등학교와 대학에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이 자리에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고 지금도 많은 학생들이 그렇게 생각을 할 텐데 성공의 기준을 대학 입시로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대학에 입학해보면 느끼겠지만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내 인생이 드라마틱하게 바뀌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학에 입학해서 고등학생 때 했었던 고민을 또 하게 되고 또 다시 대학교에 있는 친구들이랑 비교를 하면서 더 혼란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다시 좌절을 하겠지만 제가 후배님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은 그 길이 내 길이 아니고 또 다른 길을 선택하고 싶더라도 그런 고민으로 좌절하지 않고 이 순간은 도움이 되지 않을 거야 라고 놔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과거에 내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차근차근 쌓아왔던 게 지금 현재의 나를 만들어줬고 또 지금 차곡차곡 쌓아가는 것이 미래의 나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대학을 잘못 선택했어. 아니면 전공을 잘못 선택했어. 이런 이유로 꼭 꿈을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꼭 후배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었고요. 그렇다고 포기하지 말라라고 하기에는 학생의 입장에서 너무 부담스러운 말일 수도 있거든요. 내가 혼자 다 감당해야 되고 혼자 다 이겨내야 된다는 생각에 좀 더 힘겨울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만약 내가 힘이 든다면 여러분의 성장을 위해서 고등학교에서도 그리고 대학교에서도 굉장히 노력해 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꼭 주변의 도움을 받으라고 청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러한 원탁 토의 현장도 만들어진 것이고 선생님들과 입학사정관님들께서 열심히 토의를 하셨기 때문에 힘들다면 내가 어떤 길을 가야 할지 모르겠다면 주변에 꼭 도움을 청해도 된다고 혼자 이겨내지 말라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선생님들과 입학사정관님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거 그리고 또 학부모님들께 부탁하고 싶은 말은 학생들이 그만두고 싶다고 말을 하고 이번 기회가 끝이라고 많이들 말을 해요. 근데 사실 속으로는 그렇지 않거든요. 내가 좀 더 도전을 하고 싶고 좀 더 나아가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사회에서는 넌 여기서 끝이야 라고 그런 시선을 많이 보내주기 때문에 학생 스스로 난 이번 기회가 마지막이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고등학교와 대학교에서 그런 학생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더 기회가 있다고 좌절하지 말라고 너는 이러이러하니까 좋은 학생이라고 느리지 않다고 위로의 말을 건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도 마찬가지로 잔소리보다는 좀 더 위로의 말 그리고 다독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원탁 토의가 이렇게 이루어졌지만 이번 원탁 토의가 끝이 아니고 많이 현장의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바탕으로 학생이 내 성적이 아니라 내 성장이 평가가 되는 거고 그리고 내 잠재력이 평가받는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평가 제도를 잘 보완해 주시고 또 학생을 잘 믿어서 학생을 위한 교육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카메라를 넘어서 혹시 이 열기가 진정성이 느껴지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바로 옆에서 있다 보니까 진정성이 정말 피부로 와닿네요. 네, 정말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말씀 듣다 보니까 한 가지가 기억이 나는 게 있는데요. 저희가 얼마 전에 학생 성장 수기 공모전을 했었거든요. 그때 대상을 받은 학생의 글이 뭐였던 거였냐면 학교가 곧 나의 페이스메이커였다. 그런 말이었어요. 내용이 그 제목이. 지금 김서영 학생 말을 들어보니까 정말 옆에서 북돋아주고 같이 응원해주고 정말 페이스메이커. 학생들이 우리한테 원하는 게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서 아주 의미 있게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편지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편지 제목은 고교와 대학의 실천과 협력을 위한 기대라고 되어 있는데요. 한번 조동인 대표님께서 직접 한번 편지를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향후 과제에 대해 교사는 대학 측에서 직접 학부모의 의식 전환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셨고요. 입학사정관은 학교 현장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이 중요하고 고교 대학 간의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조동인 대표님께서 기업인의 입장에서 고등학교하고 대학에 바라는 점, 어차피 이제 대학을 졸업하면 이제 기업에 취업을 할 테니까요. 그리고 그런 점에 있어서 일단 학부모님들한테 좀 바라는 점이 있으시다면 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제가 학교와 대학부터 먼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아, 네, 그렇죠. 네. 사실 제가 그 채용이나 이런 걸 겪다 보면 이제 좀 난처한 경우가 좀 많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또 취업난이 좀 많다 보니까 이력서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시기가 왔어요. 점점 더 이제 경쟁률이 좀 심해진다는 것도 느껴요. 이렇게 작은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제 이력서를 보다 보면 사람들이 정말 다 다르게 생겼고 이름도 다른데 전부 다 똑같은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그 뭐랄까 써놓은 그 기록들이 어딘가에서부터 이제 보고 들은 것들을 좀 자기만의 색깔로 녹여내야 되는데 좀 아쉽게도 이게 좀 비슷한 타입으로 묶여요 이렇게. 그래서 조금 다양성이 좀 많이 무너져 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아까 그 선생님과 입학사정관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그런 것들이 좀 이미 문제화되어서 제가 겪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실제로 학교에 가면 이제 학생들은 실제로는 다양해요. 근데 막상 이 그 학교 안의 분위기를 보면 그 다양성을 존중받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남습니다, 사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아쉬움이 있었어서 사실 이번에 그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앞으로 이제 바뀌어질 고교 학점제 같은 제도가 조금 그런 다양성을 좀 존중해 줄 수 있는 분위기로 만들어지지 않을까 기대가 있습니다. 아이들의 다양성이 조금 부족하다는 부분, 그리고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어디 기댈 데가 없다 이런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아요. 지금 사실 지금 이 편지의 주제가 우리 앞으로의 실천과 협력에 대한 기대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대학이나 혹은 학교에서도 어떤 우리의 역할에 대해서 고민이 좀 필요한 부분일 것 같아서요. 한번 대표님의 말씀에 이어서 저희 선생님도 한번 말씀을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어떤 역할이나 좀 노력이 좀 있어야 될까요? 우선 저도 학교의 현장에 몸담고 있는 교사로서 이 학교 교사의 역할이 많이 이제 중요시되고 또 부각이 되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그래서 교사 역할에 대한 많은 고민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 교사 입장에서 봤을 때 변화가 이루어져야 될 부분인데 교사가 수업과 이런 평가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 분위기가 또 그렇게 구성이 된다면 이런 교사의 평가에 대한 전문성을 좀 많이 높이기 위한 그런 다양한 연수에 우리 선생님들이 많이 참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을 비롯한 다양한 매체에 교육 매체에 지금 익숙해 있는 학생들에게 이런 지식 전달보다는 새로운 역할을 변화를 위해 노력해야 하고 또 학생의 진로를 상담하고 학생의 감성적 부분을 또 1대1로 케어할 수 있고 또 학생의 드러난 또 성과보다는 학생이 잠재되어 있는 성장 가능성을 잘 포착해서 기록하는 것이 교사의 중요한 역할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 그대로 선생님들의 어떤 전문성이라고 하는 것이 교수학습이나 평가와 관련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학생들에게 어떤 상담을 하고 어떤 감정적인 어떤 공감을 표현하고 하면서 아이들에게 어떤 상담자로서의 역할도 분명히 필요한 것이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선생님들께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시다. 예,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허정은 사정관님, 네, 지금 우리 편지를 보니까요, 그 고교하고 고등학교하고 대학 간의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도 방금 조동인 대표님께서 읽으신 편지에 보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형식의 어떤 개선 방안, 어떤 형식이면 좋겠다라고 하는 혹시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학생부 종합전형이 정성평가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약간 주관적인 평가 방식이다 보니까 고교와 대학 간의 이 평가 방식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대학이 제시하고 있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기준에 대해서 고교가 맥락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끔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고요. 대학의 입장에서는 고등학교가 이제 2015 개정교육과정과 고교 학점제가 도입되면서 고교별로 교육과정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해진 교육과정을 대학은 이해할 수 있는 서로 간의 소통의 장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국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의 특징을 안내할 수 있는 자료를 제작해서 많은 대학에 배부한다면 대학이 전국에 있는 고등학교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대학에 있다 보면 고등학교 선생님들께서
재직하고 계시는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특성이나 거기에 어떤 특징적인 어떤 홍보를 위해서 대학에 자주 방문을 하십니다. 근데 이제 대학의 입장에서는 그런 방문하는 고등학교 외에도 대부분의 고등학교를 다 모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자료를 통해서 전국에 있는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의 특성화 등을 파악할 수 있고, 또 이러한 자료들이 중학생들에게 제공된다면 이 중학생들은 자기가 가려고 하는 진로와 적합한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는 고교를 선택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다라고 봐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러한 점의 어떤 자료 제작은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라고 봐지고요. 네, 감사합니다. 고교 대학가 원탁 토의 그 못다한 이야기라는 주제로 오늘 여러 선생님들 모시고 이렇게 말씀 나눠봤는데요. 바쁜 시간 중에도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소통 그리고 학생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우리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고 지향점인 것 같습니다. 교육부 그리고 시도교육청, 학교, 교사, 학생, 학부모 모두가 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